칼같이 들어오셨네요. 칼 입장. 추워서 뜨거운 생강차 가져왔어요. 딴분이 궁금하신 거 말씀하셔도 되는데 나이라든지 뭐 그런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제가 언급하지 않아요. 아, 방송국에 글 올라왔어요? 아, 시크님이네요. 아이고 짧아라. 한 줄 올렸어. 거의 방명록만한 방명록만한 한 줄을. 조금 전에 그 녹방에서 나의 왼손 읽고 있었죠. 이 책, 이게 아무래도 책 빌려온 것 중에 스릴러가 딱 한 권 들어있으니까 스릴러한테만 온 관심이 다 집중되네요, 역시. 여기 제가 짧은 것만 방송에서 읽다 보니까 어저께 밤에 혼자 저기 긴 편 읽고 잤는데 역시 스릴러가 재밌어. 스릴이 약했어요. 제가 좀 징그러운 부분은 일부러 안 읽었는데 싫어하시는 분 계실까봐. 수학 잘하냐고요? 저 수학 선생인데. 근데 왜요? 그냥 머리 묶을까? 펜돌상님 어서오세요. 땀뿌님 오늘 질문하실 거 있다고 일부러 잠도 안 자고 기다리셨잖아요. 한국 공포문학 단편선요? 네, 그런 비슷한 종류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인 한국 스릴러 문학 단편선으로 빌려왔는데 그거 말고 지금 안 읽은 책도 잔뜩 있는데 자꾸 스릴러에만 관심이 쏠리긴 해요. 제가 좋아하는 장르만 읽으면 안 되는데. 수학 잘하냐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군요. 네, 수학 가르칩니다. 눈물 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황혼의 문턱 들으시더니 눈물을 막 언니 A하세요 되게 많은데요. 그래요. 수학 잘하는 기준. 왜 울려요? 사상 공부. 내년의 마음인데 내 마음 같은 거. 앨리스파이스 고백도 이어졌는데 괜찮으셨어요? 황혼의 문턱에서 고백으로 022 먹고 싶어 나님 어서 오세요. 괜찮습니다 하고 다행히 그거 물어보시려고 이거 생방까지 계속 안 주무셨어요, 낮에? 전국까지 세트로 3종으로. 약간 눈물도 마르셨어요? 네. 일도 밤에 하신다면서. 이거는요, 풋사랑에 대한 감성을 불러일으켜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히 오늘 그 앞머리 자르고 났더니 되게 뭔가 이상해. 개구태 보이지 않아요? 앞머리가 팍 짧아지니까. 그러는데 역시 아니었어? 그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아는 사람이랑 비슷해서요? 나이는 제가 말을 안 합니다. 회장님도 모르세요. 근데 저 맨날 뭐 누구 닮았다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어서요. 엄청 많이 들어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들 연락이 없고
이력서 넣은 곳에서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속이 원래 나의 제안이 있는지 전화를 잘생기고 확인을 예쁜 사람들은 해봤더니요. 서로 닮잖아요. 30대까지 민배님 어서오세요. 정말 우울합니다. 졌습니다. 그러시겠죠. 졌으면 커피 도넛 쿠폰으로 일단 좀 마음 좀뻥 아, 느낌은 비슷한데 얼굴은 완전 다르군요. 자스민의 그 보석 같은 능력을 민배. 알아봐 주시는 것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민배님은 여기 아이디가 먹방이네요. 지금 수시 접수하는 기간이라서 9112님께서 사랑하는 표현님 재수하는 아들 수시 접수 모두 마감했는데 저희 아들에게도 합격을 기각해 주세요. 아드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죠? 좋은 소식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자이크 자유시대. 오늘 드디어 제가 그 판교에 새로 생긴 현백에 가보겠네요. 거기 가서 뭐 맛있는 거 있나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 자랑 시간을 갖도록. 아, 사진 찍어서 올려요? 제가 먹을 거 사진은 잘 안 찍지만 아무튼 오늘 맛있는 거 먹게 되면 사진 꼭 찍을게요. 거기 먹을 거 뭐 있나 볼까? 판교 현대백화점 식품관 총정리 여기 있다. 국내의 최대 규모의 식품관이래요. 한국에 처음 들어오는 브랜드랑 최고로 핫한 브랜드들이 총집합. 오픈 후 첫 5일 동안 식품관의 매출만 180억을 넘겼대요. 짱이다. 판교역 바로 근처에 있고 9층. 오늘 8시 반에 문 닫는다고? 아, 식당가가 10시까지 하네요. 다행이다. 아, 그거 같이 보고 계세요? 멜팅샵. 오! 예약해야 갈 수 있는 청담점인데 한개도 오픈을 했군요. 빵집. 반얀트리에 있는 몽상 클레르가 왔대요. 머랭으로 그린 용. 랍스터롤. 마이타이도 들어왔네요. 마이타이 마이치치스. H키트. 백종원의 분식 9단도 있고 매그놀리아도 들어왔군요. 몽슈수도 들어왔고 뭐 진짜 많이 들어왔다. 아, 근데 줄 길대요. 어딜 가나 줄이 긴가 봐요. 왜 대장이라고 하냐고요? 저도 몰라요. 언젠가부터 그 대장 호칭이 생겼어요. 시일님 어서오세요. 마지막에 먹고 젤라또까지 먹으면 딱이에요. 네, 도지마를 알아요. 근데 그 롯데월드 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제 우리 세계적인 유명한 브랜드들하고 또 우리나라 여기저기에 다 퍼져 있는 맛집들 다 데려다가 넣어놓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가서 돌아다니면 먹을 게 없어. 저거 홍대에도 있는 건데, 홍대에서 먹었는데, 저거 어디서 먹었는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먹은 거 찾으려니까 안 먹은 게 별로 없어요. 너무 유명한 것만 모아놔서. 도지마를 사주라고요? 지금 매니저님이 아직 안 오셨나봐, 거기. 협력업체 식사 갔다가.
립톤 복숭아맛님 어서오세요. 책 읽을까요? 이거 올해의 문제소설 이것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영원한 아담은 제가 베르베르 탭에 가서 골랐는데 베르베르 게 아니라 줄베른 거 골라버렸어요. 뭘로 하는 거냐면 이거 뭐냐면요. 그 USB에 연결하는 캠이에요. 스벅이요? 스벅 자주 가는 편 아니에요. 브랜드 카페보다는 그 이제 뭔가 자기네만의 이쁘게 만들거나 맛있는 거 있거나 한 게 좋아요. 왜요? 화질이 왜요? 화질 제가 되게 낮게 해놓거든요. 500으로 버퍼링 걸리는 것보다는 튕기는 것보다는 화질 낮은 게 좋아서. 지금 제 이거 캠은 어디 거지? 로지텍 건데요. 이거 자체로는 이제 아프리카 최대 화질까지 다 되는 건데, 아, 시크닝도 그래요? 그 자기네만의 맛있는 거 있거나 자기네만의 예쁜 장식 있는 곳. 뭐 하나 읽을까? 올해의 문제소설? 아지트요? 몰라요. 없는 것 같아요. 현기증 나는 책. 소설인데요, 뭐. 저번에 여기서 읽었던 게 비와 사무라이라는 걸 읽었었잖아요. 왜 유유해요? 책 읽는 거 싫어요? 아, 소설도 안 봐요? 이게 근데 방송상 긴 거는 못 읽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따로 시간 내서 여기서 이제 긴 것들은 제가 혼자 따로 봐야 되는데 베르나르 거 다 좋죠. 진짜 다 재밌어. 신도 재밌고요. 근데 그 베르나르 아저씨 옛날엔 진짜 신선했는데 갈수록 아이디어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뭔가 좀 비슷해져요. 아니면 그분만의 세계관이 너무 확고해서 맨 처음에 그걸 봤을 때는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독자들도 그분의 세계관을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 그냥 그게 그것처럼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맛비용? 저는 개미를 진짜 좋아했어요. 그거 여러 번씩 봤어요. 개미 시리즈. 아, 그리고 타나토노트 완전 좋아했던 거. 그것도 여러 번 읽었어요. 사후세계가 총 7단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던 거. 벅스라이프. 개미는 진짜 재밌었는데. 개미 시점이랑 인간 시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나무도 봤어요. 빠삐용도 봤고. 근데 그 사후세계 7단계가 진짜 흥미로워요. 막 어떤 곳은 절대 미의 세계 막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에로틱한 세계도 있고 그리고 막 아주 평온함을 느끼는 곳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생전에 모든 괴로운 기억들 그런 걸 겪게 되는 층도 있고 이래요. 끼어들 수가 없어. 문학 배틀요? 민배님 리하이요?
튕기셨다 오셨나 보다. 2로 나타나지 않네. 아, 오늘 1등급이셨군요. 아,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아. 오늘 도착하면은 막히면 한 8시 다 될지도 모르는데. 저기요, 혹시 그거 알아요? 사회가 원정해주는 가게가 있는 거. 가게라고 사회적 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곳인데 어려운 사회적 기업도 돕고 일자리도 만든대요. 월요일에도 사람 엄청나대요. 생활을 바꿉니다. 생각해보면 저 여행 되게 많이 다녔는데 어디 갔지? 막 이런 거 생각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뭐 얘기하다가 나오면 생각나는데 책 한 번 읽고 싶은데 점심에는 제가 책 읽는 시간으로 해놨거든요. 물론 수다도 떨지만. 아, 캠핑카 여행요? 바다냐 산이냐? 산요. 바다는 땡볕이고 너무 트여있어. 마음이 좀 불편해요. 뭐 놀면 놀겠지만. 그리고 그 소금기 있는 물, 그것도 놀 때만 좋지 뒤처리가 어렵잖아요. 달려신 루나님 어서오세요. 아, 땀뿌님 내년이 26살이 되는데 캠핑카는 26살부터 된대요? 만 25세인 건가 그럼? 방콕이요? 방콕이 뭐요? 좋았다는 거예요? 아, 만 25세부터 되는 거였어요? 그렇구나, 왜지? 아, 방에 있는 게 좋대.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더울 때 갔던 곳은 거의 다 기억이 삭제된 것 같아요. 방콕도 여름에 갔었는데 그것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뭐 했는지, 뭘 봤는지, 어디 갔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오늘 문제소설, 올해 화제소설 하나 볼까요? 아니면 스릴러 읽을까요? 두께를 보아하니 짧은 게 요거. 짧은 게 이거네요. 그냥 현대소설이에요. 현대소설 뭐 내용 무거워봤자 죠.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우리가 공감하기 쉬운. 그럼 이거는 제가 알아서 혼자 읽기로 하고, 역시 스릴러죠? 역시 방송에선 스릴러. 스릴러 읽기 전에는 입술을 좀 기름지게 해야 돼요. 스릴러 안 읽은 거 짧은 게 액귀. 액귀래요, 액귀. 귀신 얘기인가 봐. 이거 재밌겠다. 액귀. 제가 지금 읽을 거는 한국 스릴러 문학 단편선에서 권정은 씨의 액귀예요. 액귀. 근데 밤에는 제가 책을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내가 들었던 거. 애띠. 숨이 막힌다. 뭔가가 목을 조르고 있다. 손을 들어올려 목을 죄는 그것을 만져보았다. 넥타이였다. 몸 밑에 깔린 넥타이가 목을 죄고 있었다. 근수는 지친 몸을 비틀어 넥타이를 잡아 빼 목에서 풀어냈다. 넥타이였어. 가위인지 알았는데. 활짝 열린 기도로 뜨거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허겁지겁 숨을 몰아쉬다가 신음을 흘리며 코를 움켜쥐었다. 공기 속에 가득한 지독한 악취. 시큼한 토사물 냄새와 오래된 걸레 냄새, 그리고 하수구 냄새였다. 그렇잖아도 술 때문에 속이 편치 않던 차였는데 속이 뒤집혔다. 넘어오는 구역질을 억지로 목구멍으로 밀어넣었다. 근수는 잠기운이 달라붙은 무거운 눈꺼풀을 열어 주위를 둘러봤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에 누워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자신을 부축하던 지은을 뿌리치며 술집을 나온 것까지는 기억이 났다. 하지만 그 이후가 기억나지 않았다. 근수는 한없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몸을 일으켜 벽에 기대앉았다. 바닥을 짚는 손에 화장실 타일이 만져졌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에서 잠든 모양이었다. 몸을 움직이자 두통이 엄습했다. 아픈 머리를 움켜쥐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다. 내쉬는 숨결에 토사물의 시큼한 쉰내와 소주 냄새가 났다. 나쁜 년. 지은을 용서할 수 없었다. 어제까지 몸을 섞으며 사귀던 여자에게 오늘 다른 남자와의 결혼을 통보받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될까? 아, 원래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했대요. 근수는 치욕과 분노, 미련 때문에 술을 퍼마셨다. 무너지는 자신을 바라보던 지은의 뻔뻔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 얼굴을 한 대도 때리지 못했던 바보 같은 자신에게 분노가 치밀었다. 몸속에 남아있던 수분이 땀방울이 되어 비오듯 쏟아졌다. 도사물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입 안쪽이 끈적거렸다. 목이 말랐다. 화장실에 가득한 악취와 열기, 습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다. 자, 이제 정신을 슬슬 차리면서 막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일어나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 발자국 가지 못해서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화장실이 너무 넓었다. 그의 아파트 화장실이라면 벌써 문이 나왔어야 했다. 방향 없이 뻗은 손에 이쪽에 있을 리 없는 세면대가 만져졌다. 벽을 더듬어 문을 찾아내 손잡이를 잡았다. 근수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흘러나왔다. 자기 집에 싸구려 둥근 손잡이가 아니었다. 손에 잡힌 건 길쭉한 일자형의 세밀한 조각이 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손잡이였다.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는 게 분명했다. 자, 이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화장실 앞에는 짧은 복도가 있었대요. 은은한 빛이 나오고 있어요. 썬87님 어서오세요. 자, 이제 화장실 밖으로 나왔어요. 몸을 반쯤 내밀고 복도의 좌우를 살폈다. 오른쪽으로 달빛이 가득한 거실이 보였다. 부부싸움이라도 한 듯이 엉망이었다. 커다란 소파 사이에 뒤집힌 티테이블과 구겨진 종이와 옷가지, 가전제품들이 보였다. 화장실과 화장실 건너편의 작은 방, 그리고 어두운 계단도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다. 문득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헐, 뭐지? 근수는 조심스럽게 거실 쪽으로 다가갔다. 달빛이 들어오는 커다란 정면 유리창으로 집 바깥의 풍경이 보였다. 마당에 빽빽히 자란 잡풀들이 바람이 불 때마다 거실 유리창에 몸을 비벼댔다.
집을 둘러싼 담장 주변으로 보름달이 짙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너머에 환하게 빛나는 백경 슈퍼의 간판과 복음교회의 십자가가 보였다. 그 집이다. 뭘까요, 그 집? 근수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그 버려진 집이 분명했다. 뭐지? 버려진 집이래요. 제주 만학도님 어서 오세요. 근수는 급하게 현관을 찾아 움직였다. 자신이 이 집에 제 발로 들어왔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다. 현관은 처음에 그가 깨어난 화장실 바로 옆이었다. 현관으로 다급하게 다가가던 근수는 멈칫했다. 어두운 화장실 안에서 누군가의 그림자를 본 것 같았다. 화장실 앞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다. 누구 있어요? 어두운 화장실 안으로 뿌옇게 빛나는 세면대와 욕조, 변기가 보일 뿐 인기척은 없었다. 자, 엄청 겁내면서 문을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수는 황급히 현관문으로 다가가 몸으로 문을 밀었다. 문이 활짝 열리며 밖의 공기가 밀려들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근수는 다시 한번 손잡이를 돌리며 현관문에 몸을 부딪혔다. 내꾸님 갔다 오셨어요?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가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왔을 테니 현관문은 당연히 열려 있어야 했다. 근수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문을 잠갔던 자물쇠는 없었다. 헛도는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현관에서 물러섰다. 어긋나 닫히지 않는 현관문을 막으려고 누군가가 판자를 덕지덕지 붙여놨던 것이 기억났다. 라이터불로 손을 비춰보았다. 어쩐지 화끈화끈 열이 난다 싶었던 손바닥에 자잘한 상처가 가득했다. 몽롱한 기억 저편으로 미친 듯이 현관문의 판자를 뜯어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저께 술 마시고 그 폐가에 가서 문을 막아놨던 판자를 자기가 막 뜯어냈던 기억이 났대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멍하니 현관을 바라보고 있던 근수는 황급히 돌아섰다.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거실의 통유리를 깨고서라도 이 빈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거실 쪽을 돌아본 근수는 인상을 찡그리며 고개를 갸웃했다. 달빛 때문에 환하던 거실이 어두웠다. 계단 쪽을 잘못 본 게 아닌가 해서 뒤도 돌아보았다. 뒤쪽도 암흑에 쌓여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분명히 화장실 오른쪽이 거실이었다. 라이터를 켜고 거실 쪽으로 다가갔다. 어두운 건 달이 구름 속으로 숨어서 달빛이 집안에 못 들어오기 때문일 것이었다. 자, 이제 어떻게 조심조심 갔어요. 근데 거실 정면에 있던 유리창이 없어지고 그 대신에 벽이 생겼대요. 유리창 자리에. 뭐지? 한순간에 갑자기 벽이 됐어요. 유리창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있던 유리창으로 이 집 담장 너머의 가게 간판과 교회 십자가가 보였었다. 분명히 달빛이 쏟아지는 커다란 유리창이. 갑자기 숨이 막혔다. 오랫동안 밀폐되어 있던 뜨거운 공기가 못 견디게 답답하게 느껴졌다.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이것저것 냉정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뭐지? 다급하게 움직이는 발 위로 무언가 쓱 지나갔다. 화들짝 놀란 근수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일어서려고 버둥거리는 손에 무언가가 잡혔다. 차갑고 축축한. 핸드님 어서오세요. 질겁하고 걷어들인 손에 썩은 내가 확 풍겼다. 뭘까요? 근수는 넘어질 때 떨어뜨렸던 라이터를 찾아내 불을 밝혔다. 고양이였다.
손에 끈적한 점액질을 남긴 그것은 죽은 고양이였다. 뚫린 눈구멍 안에서 구더기들이 살아있는 눈동자인 것 마냥 꿈틀거렸다. 황급히 손을 바닥에 문질러 닦았다. 구더기가 자신의 몸에 기어오르는 것 같았다.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뛰어갔다. 으악! 현관 앞에 다다른 근수는 비명을 질렀다. 현관문이 사라지고 그곳에도 벽이 생겨 있었다. 주춤주춤 물러선 근수의 등에 복도의 벽이 와닿았다. 현관문도 또 갑자기 벽으로 바뀌었어요. 건너편에 화장실이 보였다. 잘못 온 건 아니었다. 그가 숨을 몰아쉴 때마다 손에 들려있던 라이터 불이 꺼질 듯이 몸부림쳤다. 그 불빛에 그의 그림자가 복도에 기괴한 그림을 그렸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라이터의 불빛이 닿는 곳 말고는 검은 페인트라도 뿌려놓은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끼익, 끼익 하는 낮고 음산한 소리였다. 미닫이 문이 바람에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소리 같기도 했고 안락 의자가 앞뒤로 흔들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 2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근수는 벌떡 일어섰다. 창백한 얼굴에 악문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2층에서 들리는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12시에 문을 닫는 백경 슈퍼 간판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아직 12시가 되지 않았단 뜻이다. 557님 어서오세요. 그렇다면 슈퍼 아줌마의 라디오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야 했고 그 옆의 치킨집에 술 취한 손님들이 서로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려야 했다. 바람도 심하게 불었으니 벽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들릴만도 했다. 하지만 2층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빼고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다. 아 뜨거! 바짝 굳어서 온 신경을 귀에 쏟고 있던 근수는 비명을 지르며 라이터를 떨어뜨렸다. 달구어진 라이터 때문에 엄지손가락 안쪽이 불에 댄 듯 뜨거웠다. 불이 꺼지자 다시 암흑이 찾아왔다. 버려진 집은 마치 진흙탕 속에 빠져있기라도 한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2층의 그 이상한 소리 말고는. 근수는 잠시 넋을 잃고 서있다 떨어뜨린 라이터를 찾아 황급히 바닥을 더듬었다. 주변에 있어야 할 라이터가 아무리 찾아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게 없으면 어두운 이곳에서 출구를 찾아낼 수 없었다. 그의 떨리는 손에 뭔가가 와닿았다. 지독하게 차가운 살덩이였다. 죽은 고양이는 아니었다. 털이 없는 맨살이었다. 작고 울퉁불퉁한 관절 마디가 느껴졌다. 그것은 인간의 발이었다. 누구야? 근수는 어둠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손 밑에 있던 발이 스르륵 빠져나가며 오른쪽으로 다다닥 달려가는 소리가 뒤를 이어 들려왔다. 헐! 근수는 미친듯이 요동치는 심장을 억누르며 숨을 몰아쉬었다. 방금 눈앞에 누군가 서 있다가 사라졌다. 그는 이 집에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에 안도를 느낄 수가 없었다. 손끝에 전해진 그 발의 냉기가 아직도 남아있었다. 겁에 질린 근수는 숙취를 기억해냈다. 술에 취해 지금 잠에 빠져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게 꿈일 수도 있다. 손을 들어 한쪽 뺨을 때렸다.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생생한 아픔이 느껴졌다. 하지만 눈앞의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다. 휴대폰. 흐느끼듯 신음을 흘리던 근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러고는 황급히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찾아냈다.
휴대폰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불을 밝힐 수도 있었다. 슬라이드 휴대폰을 밀어젖히자 환한 액정이 떠올랐다. 하트를 날리는 귀엽게 생긴 곰이 화면 이쪽 저쪽에서 춤을 췄다. 하트가 화면 가득 퍼질 때마다 액정을 들여다보는 근수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기대에 가득 차 반짝이던 근수의 눈동자가 빛을 잃었다. 통화 기능을 표시하는 안테나가 하나도 없었다. 근수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숫자판과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역시 신호가 가지 않았다. 어디 갔지? 미친 듯이 휴대폰의 통화 버튼을 누르던 근수는 참지 못하고 비명을 토해냈다. 그 소리가 벽이 되어버린 현관문 저편으로 빠져나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길 바랬다. 뭐지? 현관문이 있던 벽에 매달려 정신없이 비명을 지르던 근수는 등 뒤로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얼어붙었다. 누군가 거실 반대편 복도에서 이곳을 향해 뛰어와 근수 앞에서 멈춰섰다. 뭔가를 중얼거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아들 수 없었다. 기어들어가는 작은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근수의 땀에 젖은 얼굴에 와 닿았다. 뜨겁게 달아오른 피부에 순간 소름이 돋았다. 몸에 스친 차가운 바람이 마치 살아있기라도 한 듯 부들부들 떠는 근수의 다리 사이를 타고 빠져나갔다. 차가운 바람에는 악취가 섞여 있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지독한 악취였다. 네, 그 귀신이 나타나면요, 공통적으로 나는 현상이 일단 그 차가워지는 거라 그리고 악취가 난대요. 히히히히. 웃음소리가 바로 코앞에서 들려왔다. 숨도 쉬지 못하고 굳어있던 근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플래시 버튼을 찾아 눌렀다. 환한 빛이 쏟아져 나왔다.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그는 빛을 피해 잠시 눈을 감았다가 주저하며 떴다. 바로 눈앞에 서 있을 악취를 풍기는 여자를 보고 싶지 않았다. 고속도로에 있군요. 하지만 환하게 밝혀진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델 1님 어서 오세요. 쪼그리고 앉아 복도 이쪽 저쪽을 휴대폰 플래시로 비춰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근수는 용기를 내고 벌떡 일어섰다. 어디든 이 집에서 나갈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아니, 있어야 했다. 머릿속으로 자신이 기억하는 이 집의 외관을 그려보았다. 오래된 집이었다. 죽어버린 나무들과 빽빽하게 자란 잡풀들이 점령한 커다란 정원을 출입구가 없는 허술한 슬레이트 담장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 담장 틈새로 여름에는 뜨거운 습기가 뿜어져 나왔고 겨울에는 주변 공기보다 한층 낮은 냉기가 흘러나왔다. 하얗게 석회를 바른 집 외부에 말라비틀어진 덩굴나무가 거미줄처럼 엉겨있어 보기 흉했다. 낮에 봐도 기분 나쁜 이 집이 밤에 본들 기분이 좋을 리 없었다. 안경대장. 퇴근하는 길에 이 앞을 지날 때면 온 신경이 이 집에 쏠리곤 했다. 아, 평소에 퇴근하던 그 길에 있던 폐가인가 봐요. 뒤통수가 근질거리고 피부에 벌레가 기어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음침하게 달빛을 반사해내는 이 집 창가에 누군가 서서 곁눈질로 힐끔힐끔 훔쳐보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했었다. 술에 취해 있지 않아도 마찬가지였다. 고주망태가 되어 비틀비틀 걷다가도 이 집 앞에 다다르면 제정신이 돌아왔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이 이 집에 들어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는 증거였다. 담 너머로 보였던 출입 가능한 장소는 현관과 거실 정면 창,
현관 옆에 작은 창과 2층의 창이었다. 그런데 지금 거실 창과 현관이 없어졌다면 일단 1층의 다른 출입구를 찾아서 나갈 수 있는지 알아봐야 했다. 근수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거실에 등지고 1층의 작은 방을 찾아갔다. 끊이지 않고 낮고 음산하게 집안을 울리는 2층에서의 그 소리가 근수의 신경을 긁었다. 끼익, 끼익. 소리는 마치 근수의 뒤를 쫓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근수가 걸을 때마다 휴대폰 플래시가 위아래로 요동쳤다. 플래시 불빛을 따라 복도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움직였다. 문득 걸음을 멈춘 근수는 복도 끝의 계단 밑을 주시했다. 뭔가 이질적인 게 그곳에 있었다. 다른 그림자들이 근수의 움직임을 따라 위아래로 흔들릴 때 그쪽에 있는 그림자 한 개만이 좌우로 움직였다. 근수는 숨을 죽이며 그쪽으로 다가갔다. 순간 그곳에서 그림자가 벌떡 일어나 튀어왔다. 그러고는 주저없이 작은 창이 있는 그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자기가 거기 갈라 그랬는데. 휴대폰 플래시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움직임이었다. 누구야? 누구냐고? 얼핏 치마와 긴 머리를 본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웃음을 흘리던 여자가 분명했다. 여자를 따라 계단 옆 작은 방으로 뛰어들었다. 어두운 방으로 휴대폰 플래시 불빛이 왈칵 쏟아져 들었다. 공중에 떠있는 먼지들이 휴대폰 불빛에 반짝였다. 여자는 없었다. 아니 근데 그 무서운 와중에 그걸 또 따라 들어가다니. 거기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은데 그 방에. 근수는 방 안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다. 한쪽 벽에 늘어서 있는 책장과 책상, 찢어져 널브러진 책들. 어디에도 여자가 숨을 만한 장소는 없었다. 작은 방에 쌓인 오래된 먼지 위로 자신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게 보였다. 근수의 경직된 얼굴에 경련이 일었다. 이상했다. 방 안에 찍혀 있는 발자국은 자신의 것뿐이었다. 방 안으로 들어와 책장 앞을 지나 책상까지 걸어간 커다란 구두 자국 말고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자가 뛰어들어가는 걸 분명히 봤었다. 착각일 수가 없었다. 소리가 아까 작았었죠? 재부팅하니까 잘 나와요? 근데 안경 때문에 땀방 온 줄 알았대요. 겁에 질려 방 안을 둘러봤다. 역시 작은 창에 창문도 사라져 있었다. 위치상 책상 위에 창이 있어야 했다. 지금 자기가 탈출할 수 있는 곳들이 자꾸 그 벽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복도에서 거실 쪽으로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후다닥 뛰어나가 거실 쪽으로 휴대폰 플래시를 비춰보았다. 방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나? 착각이었나? 근수는 흔들리는 눈동자로 집안 가득 퍼진 악취나는 어둠을 노려봤다. 만약 이 집의 출입구가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라면 지금 이 안에 있는 누군가가 집을 나갈 열쇠가 될 수 있었다. 거실 쪽으로 달려간 사람을 쫓으려고 방에서 발을 빼내자마자 등 뒤에서 방문이 쾅 닫혔다. 사람이 없는 방이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근수가 나가길 기다렸다가 안에서 문을 닫은 것만 같았다. 빌리언웨어님 어서오세요. 누구야? 나와! 대답이 없었다. 그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근수를 스치고 지나갔다. 악취도 함께였다. 등 바로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재빠르게 돌아서서 휴대폰 플래시를 비췄다. 거실 쪽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던 누군가가 안쪽으로 사라졌다.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거실로 달려갔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송골송골 맺혔던 식은땀이 소름 돋은 피부를 타고 떨어져 내렸다. 뜨거운 공기가 밀려들 때마다 폐가 비명을 질렀다. 그는 겁에 질려 천식 환자처럼 숨을 몰아쉬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번에는 계단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놓치지 않으려고 재빠르게 휴대폰에 치켜들었다. 헐! 계단 앞에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다. 드디어 봤죠? 그것을? 그때였다. 플래시가 나가며 휴대폰 전원이 꺼지는 익숙한 음악이 들려왔다. 근수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와 동시에 집안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또다시 악취나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근수는 그것을 떨쳐내듯 고개를 흔들며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플래시 기능을 쓰지 않고 그냥 액정 불빛만으로 놔둔다면 휴대폰의 전원을 조금 더 살려둘 수 있었다. 액정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복도 끝 계단 쪽을 향해 들어 올렸다. 플래시를 켜놨을 때처럼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흐릿하게나마 볼 수 있었다. 누구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장난치지 말자고. 근수가 그쪽으로 가려고 발을 한 발 내딛자 몸을 앞뒤로 흔들며 그를 바라보던 여자가 계단을 후다닥 뛰며 올라가 버렸다. 여자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한달음에 뛰어간 근수는 계단 앞에 멈춰섰다. 땀뿐인 피곤해님 스타 야생마님 어서오세요. 2층에서 들려오는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심장을 옥죄는 듯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훨씬 전에 날아가 버렸던 숙취가 다시 돌아오기라도 한 듯 속이 메슥거렸다. 근수는 떨리는 손으로 비처럼 쏟아지는 땀을 닦아내며 계단 위를 올려다봤다. 닿으면 물들어버릴 것처럼 진한 어둠이 계단을 감싸고 있었다. 근수는 각오한 듯 이를 악물고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무겁게 밟고 올라갔다. 자, 올라갔어요. 문단이 바뀌었어요. 먼저 2층으로 뛰어 올라갔던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근수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펴보았다. 근데 이 여자는 되게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나 봐. 바오마님 어서 오세요. 2층에는 방문이 3개 있었다. 정면을 향한 방이 2개였다. 휴대폰의 흐릿한 불빛을 비춰가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여자를 찾기보다는 2층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했다. 짭짤한 땀방울이 입술 사이로 흘러들었다. 근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금속 손잡이를 잡았다. 손에 힘을 주려던 근수는 뭔가를 기억해내고 얼어붙었다. 술 기운 때문에 잊고 있던 어제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난동을 부리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던 지은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버스를 타고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거리를 지나갔었고 버스에서 내리며 넘어졌던 것도 기억났다. 겨우 몸을 털고 일어나 흔들리는 땅을 밟으며 이 집 앞까지 왔다. 그러고는 보통 때처럼 두려움을 느끼며 하지만 술기운으로 대담하게 이 집을 바라보고는 까지 지금 회상했어요. 근수는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로 2번째 방을 돌아보았다. 그 다음 다시 회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담 바깥에서 이 집을 돌아보았을 때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 사람이었다. 한동안 그 시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다. 창가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무의식 중에 담을 넘었다. 사람이
다니지 않아 길이 들지 않은 풀을 헤치고 집으로 다가갔다. 니은 디귿님 어서 오세요. 그러고는 미친 듯이 현관을 막고 있는 판자를 뜯어냈다. 집안에 처음 발을 들여놓을 때의 그 느낌이 기억났다. 왈칵 밀려나오던 뜨거운 공기, 피부에 달라붙던 습기, 그리고 곰팡내와 무언가 썩는 악취. 열공님 어서 오세요. 근수는 현관에 발을 딛자마자 밀려오는 구역질을 참아내지 못했다. 헛구역질을 하며 더듬더듬 찾아 들어간 곳이 그 화장실이었다. 그리고 또 왜 막 귀신 있는 곳 가면 속이 울렁거린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그 사람이 서 있던 방은 가운데 방이었다. 근수는 바닥에 달라붙은 듯 움직이지 않는 발을 억지로 끌고 가운데 방 앞으로 다가갔다. 방문에 다가가자 1층에 있을 때 계속해서 들렸던 기분 나쁜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다. 끼익, 끼익. 근수는 얼음처럼 차가운 손잡이를 움켜쥐고 마른 침을 삼켰다. 도망갈 수만 있다면 이 방문 앞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코아티님 어서오세요. 타요님 어서오세요. 잠시 방문 앞에서 부들부들 떨다가 심호흡을 하고는 손잡이를 비틀어 문을 열었다. 여자였다. 달빛을 등지고 여자가 서 있었다. 얼굴을 근수 쪽으로 향하고 손발을 축 늘어뜨린 여자였다. 기괴했다. 근수의 눈높이에 여자의 가슴이 있었다. 여자가 자신보다 키가 클 리가 없었다. 근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빠르게 이해할 수 없었다. 설마? 허공에 떠있는 여자의 다리가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렸다. 살짝 숙인 머리의 뒤쪽으로 줄이 보였다. 여자의 몸이 좌우로 흔들릴 때마다 끼익 끼익 하는 소리가 났다. 여자가 목매달아 죽은 거였어요. 근데 그 줄이 흔들릴 때마다 소리가 난 거였대요. 그리고 어젯밤에 눈이 마주쳤던 그 여자가 이 자살한 사람 얼굴이었던 거예요. 근수는 방 안으로 달려들어가 여자를 밑에서 들어올렸다. 줄이 여자의 목과 창턱 위쪽에 박힌 옷걸이를 연결하고 있었다. 줄을 풀어내려고 여자 옆에 쓰러져 있던 의자를 딛고 올라갔다. 안간힘을 써보지만 줄을 푸는 게 쉽지 않았다. 당황하여 매듭을 더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다.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에서 땀이 비오듯이 쏟아졌다. 여자의 몸이 근수의 몸에서 흐른 땀 때문에 자꾸 미끄러졌다. 풀리려는 매듭 사이에 낀 그의 손톱이 뽑혀나갔다. 비명을 삼키는 그의 몸에 차갑게 식은 여자의 몸뚱이가 감겨왔다. 끈에서 풀린 여자는 너무나 가벼웠다. 여자는 죽어 있었다. 여자를 바닥에 눕힌 근수는 흘러내리는 땀을 닦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세니님 어서오세요. 그는 혼란스러웠다. 죽어있는 여자를 보고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이 집에 들어온 후에 여자가 자살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헐. 방금 죽은 것 치고는 몸이 지나치게 차가웠다. 죽은 지 오래되었다면 거실과 복도를 뛰어다니던 그 여자는 누구지? 그 여자는 다른 방에 있는 건가? 근수는 파란 달빛이 가득한 방 안을 겁에 질린 눈길로 둘러보았다. 그는 창백한 여자의 얼굴에 손을 대보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피부에서 냉기가 느껴졌다. 이 여자가 어떻게 죽었든 자신하고는 관계없었다. 지금의 그는 동네가 내려다보이는 저 창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살아있는 여자라도 죽여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죽은 여자가 움직인 것 같았다. 등줄기를 타고 올라온 소름에 손가락이 저렸다. 바짝 언 근수는 차갑게 굳어있는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그 순간 죽은 여자가 한쪽 눈을 번쩍 떴다. 깜짝 놀란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뒤로 넘어졌다. 허옇게 치켜뜬 여자의 눈이 잠시 허공을 노려봤다. 점처럼 오그라든 눈동자가 그를 향해 움직였다. 다른 쪽 눈꺼풀이 힘겹게 마저 열렸다.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음산하고 낮은 여자의 웃음소리였다. 뒤에서 들리다가 앞에서 들리고 저 멀리에서 들리는가 싶더니 가까이에서 들렸다. 사방에서 울리는 웃음소리를 쫓아 근수의 눈동자가 춤을 췄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그가 겁에 질려 사방을 돌아보는 동안 죽은 여자가 몸을 일으켰다. 근수는 하얗게 질려 바들바들 떨며 그 모습을 바라봤다. 여자가 몸을 돌려 창가로 향했다. 그러고는 닫혀있는 창문을 열지도 않고 스륵 빠져나갔다. 거미처럼 창턱에 매달린 여자가 근수를 돌아보았다. 여자의 굳어져 있는 눈가에 웃음이 떠올랐다. 그 눈동자였다. 2층에서 빨아들일 듯 자신을 홀렸던 그 눈동자였다.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눈으로만 웃던 여자가 창문 아래로 사라졌다. 팬가입 감사해요, 셀리님. 자주 오세요. 여자가 방을 나가자 갑자기 소리가 찾아왔다. 밤거리의 소음이었다. 치킨 가게에 손님들이 떠드는 소리, 옆집 아기가 우는 소리, 경적 울리는 소리,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살아있는 것들의 소음이었다. 소리가 찾아오고 집안에 다시 공기가 돌기 시작했다. 깨져있는 창문으로 여름밤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들어왔다. 하지만 근수는 움직이지 못했다. 멍하니 초점 잃은 눈으로 여자가 나간 창문을 바라볼 뿐이었다. 헐, 뭐야. 목에 뭔가가 느껴졌다.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의식이 이상한 감촉 때문에 현실로 돌아왔다. 근수는 눈동자만 움직여 불안하게 흔들리는 발밑을 바라봤다. 죽은 여자 옆에 쓰러져 있던 의자를 밟고선 자신의 두 발이 보였다.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손이 목에 뭔가를 걸었다. 근수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챘다. 죽은 여자처럼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있었다. 손이 줄을 목 뒤에 고정시켰다. 그의 얼굴이 두려움에 일그러졌다. 비명을 지르려고 벌린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자신의 다리가 의자를 찼다. 몸이 허공에 매달렸다. 근수는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줄이 목을 파고들었다. 기도가 막히며 폐가 오그라드는 고통이 엄습했다. 심심타니 캉민식님 어서오세요. 매달린 그의 목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초점이 잡히지 않는 그의 눈동자에 어두운 정원의 풀을 헤치며 걸어가는 여자가 보였다. 의식이 점점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멀어지는 의식 속으로 여자의 음산한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생탕님 어서오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근수는 눈을 떴다. 더러운 유리창 너머로 붉은 경광등이 번쩍였다. 이게 벌써 몇 사람째예요? 빨리 허물어버려야 된다니까. 글쎄, 집주인이 외국에 산다잖아. 팔 생각도 없고 돈 들여 허물 생각도 없대. 기분 나빠서 이 동네를 뜨든가 해야지.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들어가지 말라고 해놓은 담장을 넘어 들어가는데 뭐 방법 있나? 죽으려고 맘먹으면 아무도 못 막아. 심쿵님 어서오세요. 며칠 만에 발견한 거래요. 근수는 줄 때문에 뒤로 돌아가 있던 몸을 창 쪽으로 틀었다. 사람들이 1층에서 들 것을 들고 나와 구급차로 다가가는 게 보였다. 구급차에서 내린 사람이 들것 위에 올라가 있는 커다란 가방에 지퍼를 내렸다. 살짝 열린 가방 안에 목이 길게 늘어난 시체가 엿보였다. 부패가 시작되었는지 검푸르게 변한 시체. 비명 지르듯 벌어진 입과 툭 튀어나온 눈동자. 자신이었다. 자신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죽은 자신의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감각님 어서오세요. 목에 파고든 줄이 꿈틀하고 움직였다. 잠시 격렬하던 근수의 몸이 줄에 매달려 어두운 집안을 한 바퀴 돌았다. 그러고는 다시 창가에 멈춰섰다. 그의 공허한 눈동자가 창밖을 향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다. 낮게 깔린 검은 먹구름이 저쪽 하늘에서 몰려오고 있었다. 근수가 조용히 내려다보는 집 앞 골목에는 온종일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간다. 뛰어노는 아이들과 잡상인, 배달원과 학생, 출근하는 회사원과 억척스럽게 생긴 아줌마. 다들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살아내고 저녁 때 집으로 돌아가며 그 집 앞 골목을 지나갔다. 근수는 창가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그들 중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기를. 끝! 이거는 한국 스릴러 문학 단편선에 들어있던 권정은 씨의 액귀였어요. 액귀. 백구님 참 잘했어요. 스티커 감사해요. 이게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 주인공인 근수는 어저께 밤에 그 자기 여자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는 사실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랑 같이 둘이 술 마시고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술을 되게 많이 마셨어요. 근데 평소에 자기 퇴근길에 중간에 서 있던 폐가를 보기만 해도 겁이 났었는데 술 취했는데 거기 그 집 앞에 가서 안에 뭐 있나 하고 그냥 대충 봤는데 2층에 있던 어떤 사람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거기에 홀린 듯이 담을 뛰어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문에 박혀있던 막 판자 같은 거 다 뜯어내고. 그래서 다음날 깨어나 보니까 그 집 안에 들어있었는데 막 이상한 몇 가지 무서운 체험을 하게 돼요. 알고 보니까 그 목매달고 죽은 여자의 귀신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주인공이 자기도 홀려가지고 결국 자기도 목을 매고 똑같은 자리에서 자살하게 되는데 그러자 그 여자는 이제 그 집을 빠져나갈 수 있게 돼요. 그 귀신이. 그래서 근수도 자기 그 귀신도 빠져나가려고 또 다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어요. 눈 마주치려고. 액귀가 그 목매달아 자살했을 때 죽은 그 귀신이 액귀라고 불린대요. 근데 액귀는 보통 이제 자살한 거잖아요. 자살한 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원한 같은 게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 자살한 귀신을 보게 되면 그 사람도 똑같이 자살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원한이 많아서. 네, 교통사고도 같은 데서 나죠. 살아있네님 어서오세요. 표정님 어서오세요. 재밌었다. 근데 스릴러를 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그냥 공포소설이었어요. 네꾸님 114개 사랑합니다 네꾸님. 사랑합니다 네꾸님.
하트 한 사람 보기 싫어요? 뭐요? 무슨, 아, 자살한 사람? 자살한 사람인가? 맞아. 또 교통사고의 경우는 워낙에 그 자리가 교통사고가 날만 했기 때문에 일단 난 거기도 하겠지만, 아, 아까 이거 막 끼끼 이런 거 하는데 제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네, 혀도 늘어나고, 혀가 되게 길다며요. 혀도 늘어나고, 그, 거기 목매달아 죽을 때 관략근이 풀어지면서 배설물도 다 쏟아진대요, 밑으로. 핫도그 많았어요? 꼭 저렇게 괄호 농담이요, 이렇게 해요. 농담 안 하셔도 농담인 거 아는데. 진짜 무서웠어. 그리고 제가 아주 짧은 공포 얘기해 드릴까요?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맨날 그 서점에 가서 중고 서적 같은 거를 막 사서 보는 아이였는데, 어느 날 또 거기 중고 서점에 갔는데, 이제 막 둘러보는데 자기가 웬만한 책은 이미 다 사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서점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제가 여기에서 너무 책을 많이 사가가지고 이제 더 볼 게 없는데 혹시 저 안 본 거 뭐 아는 거 있으면 추천 좀 해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어디 구석에서 빨간 책을 꺼내더래요. 그러더니 이거 안 봤을 거다. 근데 다만 이 책은 아주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다 이랬어요. 근데 그 책은 이제 책 펼치면 이 커버 바로 안쪽 페이지 있잖아요. 그 바로 안쪽에 있는 페이지를 펼치면 안 된대요. 그러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알았다고 하고 50달러를 지불했대요. 그 책에 대해서. 저 이거 보면서 중고책 주제에 되게 비싸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50달러를 지불하고 그 책을 사왔어요. 근데 재밌게 다 읽었어요. 그냥 그저 이제 자기 취향의 책이었대요. 근데 재밌게 다 봤는데, 다 보고 딱 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일이 뭔지. 그래서 결국 제가 아까 몇 달러로 했어요? 50달러라고 했나요? 책 살 때? 그래서 결국 그 호기심을 이기질 못하고 빨간 책의 맨 저기 커버 안 페이지를 열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뭐가 나왔게요? 뭐가 나왔냐면 정가 10달러 이렇게 써 있었대요. 책 정가 10달러. 무시무시. 똥은 뭐야? 추억의 개그. 뭘 말해요? 네, 얘기해보세요. 어쩐지 중고 서적이 50달러라고 했을 때부터 이상했어. 중고 서적 10달러라고 할걸. 그리고 아니지, 정가가 더 싸면 이상하죠? 정가가 5,000원이면 이상하지. 펼쳐보면 자기가 목매단 사진요? 헐, 뭐야, 진짜 무서워. 줄성님 어서오세요. 오늘 좀 무서운 걸 읽어가지고 그냥 스릴러면 뭐 막 살인마가 미쳐가지고 막 사람 죽이면서 희열 느끼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귀신 얘기는 진짜 후유증 남지 않아요? 안 그래도 저 그 잠잘 때 그 이제 제가 옷장이 여기저기 되게 많이 있는데
잘 때 보이는 옷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누워있으면 시선 아래쪽에 옷장이 있는데 그 옷장 위에 공간이 있어요. 근데 옷장 위에는 보통 공간을 두면 안 된대요. 그 공간에 귀신들이 좋아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근데 그 위에 공간에다가 제가 뭐 이것저것 올려놨어요. 눈에 띄면은 좀 지저분한 것들 같은 거 올려놨는데 제가 인형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커다란 봉지에 인형을 만들 만한 제가 버리고 싶은 옷가지 같은 거 다 걷다 꾸겨 넣어놨어요. 그랬는데 그 옷가지가 자꾸 사람 머리처럼 보여요.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옷가지들이. 안 그래도 거기 위에 귀신이 잘 올라간다는 소리 듣고 알고 있어서 무서워하던 차에 어저께도 계속 그거 안 보려고 막 애썼어요. 아, 아빠 아까 오셨더라고요. 오셨어요, 좀 전에. 2년 뒤에 축구 지도자 연수를 받으러 벨기에, 프랑스로 유학을 가는데 불어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축구 지도자 연수를 받는 게 그 나라 사람이 해주는 건가 봐요? 불어나 영어나 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이제 무서운 얘기들 보면 꼭 이런 게 있어요. 그 무서운 얘기들이 주로 조용한 장소, 조용한데 밀폐된 장소, 조용한데 어두운 장소, 막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한정이 돼요, 장소들이. 그게 귀신들이 좋아하는 장소라서. 그래서 주로 문 닫은 도서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밤늦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거. 나이는 제가 공개하지 않아요. 근데 그 도서관에 보면 그 책장이 있잖아요. 그 책장 위에서 꼭 귀신이 거기 엎드려갖고 쳐다본대요. 꼭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귀신 봤다 하는 얘기 중에 그런 게 가끔 있어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을 생각이나 해요? 끄, 무서워요? 그렇군요. 왜요? 보낼라 그래요? 왜? 고민 상담 급전개. 아, 고민 상담, 네, 해보세요, 고민 상담. 스카이프로 전화 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잠깐 녹화